안녕하세요. 디지털 사랑방 여러분. 오늘은 정말 실용적인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병원 가기는 번거롭고 뭔가 대수롭지 않은 일로 의사 선생님 귀찮게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세요. 지난번에 손톱이 좀 이상하다고 하시길래 병원 가보세요라고 했더니 이런 걸로 병원을 가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손톱이나 피부를 통해 먼저 신호를 보내줍니다.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지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건강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게 병원 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건강한지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손톱부터 살펴보죠. 손톱은 정말 놀라운 건강 지표입니다. 제 친구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0대 중반이신 김 선생님인데 평소에 운동도 하시고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손톱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인다는 걸 발견하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하셨는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그래서 병원에 가보셨더니 철분 결핍성 빈혈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철분제 복용과 식단 조절로 금방 좋아지셨어요. 이처럼 손톱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건강한 손톱의 특징부터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손톱은 매끈하고 색이 고르며 반점이나 줄무늬, 변색이 없어야 합니다. 색깔은 연한 분홍빛이 돌면서 반투명한 느낌이어야 해요. 그럼 이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손톱 변화들을 알아보죠. 첫 번째, 창백하거나 하얀 손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선생님처럼 손톱이 평소보다 하얗고 창백해 보인다면 빈혈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특히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 질환이나 간 질환, 영양 결핍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노란색 손톱이에요. 손톱이 노랗게 변했다면 몇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진균 감염, 즉 무좀균이 손톱에 감염된 경우예요. 하지만 때로는 폐의 질환이나 갑상선 이상, 당뇨병, 신부전 등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푸른빛이나 자주색 손톱입니다. 이는 체내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있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추위에 노출되어 일시적으로 푸르게 변하는 것과는 다른 지속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검은 줄이나 어두운 반점이에요. 이건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외상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드물게는 멜라노마라는 피부암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검은 줄이 손톱 뿌리에서부터 끝까지 세로로 길게 나타나고 점점 넓어진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세요. 다섯 번째, 스푼형 손톱입니다. 손톱이 평평하거나 안쪽으로 휘어서 마치 숟가락처럼 움푹 들어가 보이는
형태를 말해요. 이는 철결핍성, 빈혈의 대표적인 징후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손톱이 두껍고 갈라지는 경우에요. 이는 진균 감염이나 혈액순환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의 깊게 봐야 할 변화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클러핑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손가락 끝이 풍선처럼 부풀고 손톱이 시계유리처럼 둥글게 변하는 거예요. 이는 만성적인 폐 질환이나 심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서 꼭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제 피부 이야기를 해볼게요.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면서 동시에 건강 상태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부위이기도 해요. 제 이웃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0대이신 박 할머니는 평소에 피부가 좀 거칠긴 하지만 나이 드신 분 치고는 괜찮은 편이셨어요.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피부가 유난히 건조해지시더니 아무리 로션을 발라도 각질이 심하게 일어나셨어요. 처음에는 겨울이라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봄이 와도 계속. 그래서 병원에 가보셨더니 당뇨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당뇨병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거든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잘 관리하고 계세요. 이처럼 피부 변화도 우리 몸속 건강 상태를 반영합니다. 지속적으로 건조하거나 각질이 많은 피부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닐 수 있어요. 탈수, 갑상선 저하증, 비타민 결핍, 당뇨병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황달처럼 노란 빛을 띠는 피부는 간 질환이나 담낭, 췌장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드물게는 백혈병 등 혈액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고요. 검은색이나 어두운 반점이 생기는 색소 침착은 호르몬 이상이나 당뇨병, 부신 문제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도 주의해야 해요.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혈액순환 장애나 면역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주 멍이 드는 것도 놓치면 안 되는 신호예요. 비타민 결핍이나 혈액 응고 이상, 간 질환 등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붉은 발진이나 두드러기는 알레르기 반응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감염이나 자가 면역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지속적인 가려움증도 간과하기 쉬운 증상 중 하나인데 신장이 나간 질환, 당뇨병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만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하죠.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해볼 수 있는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자가진단 테스트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테스트들은 실제로 의사들도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테스트는 손톱 혈색 복원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는 정말 간단해요. 엄지손톱을 5초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손톱이 하얗게 변할 거예요. 이제 손을 떼고 손톱이 다시 분홍빛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재어보세요. 정상적이라면 1-2초 이내에 원래 색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만약 2초 이상 걸린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거나 신부전, 중증 빈혈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1초 정도 걸리네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 테스트의 원리는 이래요. 손톱을 누르면 일시적으로 혈류가 차단되어 하얗게 변해요. 그리고 손을 떼면 다시 혈액이 흘러 들어와서 원래 색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 속도가 우리 몸이 말초 혈액순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피부 탄력 테스트예요. 손등 피부를 살짝 집어 올렸다가 놓아보세요. 건강한 피부라면 즉시, 그러니까 2초 이내에 원상태로 돌아와야 합니다. 만약 피부가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탈수, 노화, 피부 탄력 저하, 영양 결핍, 갑상선 이상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동시에 피부 색깔도 관찰해 보세요. 건강한 피부는 혈색이 고르고 창백하거나 누런빛, 푸른빛이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다이아몬드 손가락 테스트예요. 클러핑을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이 테스트는 좀 특별해요. 양손의 집게 손가락, 손톱을 서로 맞대어 보세요. 정상적이라면 손톱 부리 사이에 작은 다이아몬드 모양의 빈틈이 보여야 해요. 이를 의학적으로 샤무로스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만약 이 빈틈이 사라지고 손끝이 부풀어 올라 있다면 클러핑이라는 현상일 수 있어요. 클러핑은 만성 폐질환, 심장질환, 간경변 등의 징후일 수 있어서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다이아몬드 모양이 선명하게 보이네요.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서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다음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첫째, 손톱이나 피부색이 평소와 다르거나 변화가 심하게 생겼나요? 둘째, 손톱에 평소 없던 줄, 점, 푸른빛, 노란빛, 갈라짐 등이 나타났나요? 셋째, 피부에 오래가는 멍, 상처, 각질, 발진, 가려움이 있나요? 넷째, 피부가 전반적으로 건조하거나 탄력이 떨어졌나요? 다섯째, 앞서 알려드린 세 가지 테스트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나요? 만약 이 중 2개 이상에서 예라고 답했고 그 증상들이 며칠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가까운 병원이나 건강센터에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여기서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손톱 혈색 복원 테스트에서 계속 3-4초가 걸렸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다른 가족들과 비교해보니 확실히 느렸어요. 병원에 가보니 초기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고 지금은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또 다른 분은 피부 탄력 테스트에서 계속 이상 소견이 나왔어요. 단순히 나이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원인이었어요. 치료 후에는 피부 상태도 많이 개선되셨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우리 몸이 정말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어디선가 신호를 보내주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해요. 오늘 알려드린 자가진단법들은 건강 이상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정확한 진단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자가진단 도구의 정확도는 평균 18-48% 정도에 불과해요. 반면 의료신의 진단 정확도는 72-84% 정도 됩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훨씬 높죠. 따라서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건강관리를 위한 참고 도구로 활용하시고 중요한 건강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증상이 점점 악화되는 경우,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가진단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늘 알려드린 테스트들을 해보시고 변화가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둘째, 변화를 기록하세요. 간단한 메모라도 좋으니까 언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적어두시면 나중에 병원에 가실 때 도움이 돼요. 셋째, 다른 증상과 함께 관찰하세요. 예를 들어 손톱이 창백해지면서 동시에 숨이 차거나 피로감이 심하다면 빈혈을 더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겠죠. 넷째,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혼자서 보기에는 변화를 놓치기 쉬워요. 가족들과 함께 체크하면서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손톱과 피부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 팁을 알려드릴게요. 손톱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로 철분, 비타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손톱을 너무 짧게 자르거나 뜯지 마세요. 보습제를 발라서 손톱과 주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시고 화학세제를 사용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세요.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과도한 햇빛 노출을 피하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시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세요. 스트레스는 피부에 바로 나타나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우리 몸의 손톱과 피부는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관찰과 테스트만으로도 건강 이상 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런 자가진단법은 건강관리의 시작점이지 끝이 아닙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거울을 볼 때 손톱과 피부를 한 번씩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테스트들을 정기적으로 해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투자가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유용한 건강 정보로 디지털 사랑방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유용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건강하세요.